자,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 기호가 있는 1차 부등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절대값 기호가 있는 1차 부등식의 경우에는 자, 크게 유형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절대값 기호가 하나가 있는 유형, 절대값 기호가 한 개. 자, 두 번째 유형은 절대값 기호가 한 개인 건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절대값 기호가 한 개인 건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유형은 절대값 기호 안에만 x가 있는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절대값 기호 안에도 x가 있고 절대값 기호 밖에도 x가 있는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절대값 기호가 2개 이상이 있는 유형이에요. 거의 대부분 절대값 기호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더하기나 아니면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유형입니다. 자, 유형을 지금 쌤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유형, 절대값 안에만 x가 있는 유형의 풀이 방법과 절대값 밖에 x가 있던지 아니면 절대값 기호가 2개가 있던지 절대값 밖에 x를 하나 여기다 쓸게. 자, 이 유형은 풀어주는 방법이 얘를 풀어주는 방법과 얘를 구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은 두 가지를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유형은 세 가지인데 풀이 방법은 두 가지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절대값 기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5라고 쓰면 이 절대값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절대값 5가 의미하는 걸 먼저 이야기할게요. 절대값 5가 의미하는 것은 0에서부터 5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거리. 절대값은 거리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절대값이라고 하면 공부를 약간 했던 학생들, 중학교 우리 2학년 때 공부를 1학년 때도 하고 2학년 때도 절대값 기호가 나왔는데 양수라는 것을 알 거야. 양수. 물론 0도 포함합니다. 쌤이 편의상 그냥 양수라고 이야기하는데 0 또는 양수예요. 항상 절대값은. 자, 그랬을 때 이 거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항상 양수 또는 0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기호와 거리라는 결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똑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절대값 -5라고 쓰면 얘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의 거리죠. 자, 수직선을 그려보지 않더라도 0에서부터 -5까지의 거리도 얼마란 사실 알아요? 5라는 사실을 압니다. 절대값 5, 0에서부터 5까지의 거리도 5고. 자, 그러면 수직선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면 가운데 0이 있고, 자, 이쪽에 5가 있고 이쪽에 -5가 있는데 거리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를 거리라고 하고 얘들이 다 둘 다 동시에 5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x는 5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절대값 x는 5라고 쓰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x의 값인데 x의 값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x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수직선에서 위치를 의미합니다. 위치 또는 한 지점을 의미해요. 지점. 그러면 자, 절대값 x가 의미하는 것은 0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인데 0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 자, 그 거리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5란 이야기지. 그럼 수직선을 그렸을 때, 자, 0에서부터 거리가 5인 지점을 이렇게 거리가 5가 되도록 이동시킨 다음에 이 지점, 이 위치에 x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x는 바로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부등식을 구할 때는 항상 등식의 해를 먼저 구해서 그 등식의 해가 바로 부등식의 경계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
0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5보다 작은 x들을 구하라고 했지만 0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5인 지점을 구해주면 자 0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5인 지점을 구해주면 그 지점이 하나는 플러스 5고 하나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가 경계값이 되는데 자, 이 부등식의 의미는 0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5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지. 0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5보다 작은 점들인 위치인 x는 바로 여기에 이곳에 찍히게 됩니다. 이곳에 찍히게 돼. 자, 이곳에 이렇게 녹색으로 점을 찍은 다음에 x의 범위를 표시하면 x의 범위는 자,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자, 이렇게 x가 절대값 기호 안에 있고 절대값 밖에 x라는 문자가 없다면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어떻게 풀어주냐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c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왜 c가 0보다 클 수밖에 없냐 하면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이 값은 항상 양수 또는 0이기 때문에 양수 또는 0. 만약에 c가 음수라면 이 부등식은 x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x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이야기야. 자, 해가 없게 만들고 싶으면은 c를 0이나 음수를 쓰면 돼요. 하지만 여기선 지금 부등식을 풀라고 했는데 해가 있도록 만들려면 당연히 x는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자, 그리고 쌤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0에서부터 바로 ax 플러스 b까지의 거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거리가 c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러면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 0이 있고 자, 거리를 c라고 합니다. c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지점이 플러스 c가 되고 이 지점이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이너스 c와 플러스 c 사이에 이 점들이 바로 ax 플러스 b가 위치할 수 있는 점들이야. 위치하는 점들. 그것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니까 자,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c보다는 크고 c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니? 절대값 기호가 사라졌지. 절대값 기호가 사라졌어요. 절대값 기호가 사라졌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1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세 변에 빼기 b를 해줘서 b를 제거하고 세 변에 a로 나누어주는데 a가 양수면 그냥 나누어주면 되고 a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어서 나눠주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쌤이 이야기했던 걸 한번 식으로 써볼게. 먼저 세 변에 b를 빼주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자, 그리고 ax 그리고 c 마이너스 b라고 써줄 수 있고 자,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세 변을 a로 나누어 주면 자, a분의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가운데는 x만 남고 자, a분의 c 마이너스 b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똑같이 a로 나눠주는데 이 부등호의 방향만 좀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 중에서 절대값 기호 안에만 x가 있고 절대값 기호 밖에 x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가 한 개가 있는데 절대값 기호 밖에도 x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기호 밖에 x가 있으면 무조건 절대값 안을 0 만들어주는 x의 값을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x의 값을 구합니다. 이 x의 값을 구한 다음에 얘가 지금 부등식이 하나잖아.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이 하나인데 이 부등식을 두 개로 만들어요. 부등식을 두 개로 만들어. 어떻게 두 개로 만드냐면 한 번은
절대값 아니 양수가 되도록 써서 절대값 기호를 제거해서 부등식을 하나 만들고, 또 한 번은 절대값 아니 음수가 되도록 그렇게 x의 범위를 정해서 절대값 기호를 제거해서 부등식을 만듭니다. 자, 그것은 쌤이 지금 우선은 이 교재의 내용만 봤을 때는 감이 잘 안 오니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야. 절대값 기호가 한 개인 식인데 절대값 기호 밖에 x가 있으면 부등식을 몇 개를 만들어라? 자, 부등식 2개를 만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